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마음에 소개된 장편 소설 늪 너머의 푸른빛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 낙수 효과라는 거대한 경제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오늘 아침을 걱정해야 하는 한 개인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칠까?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집요하게 따라가 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길동이라는 인물이 있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저는 압류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그냥 계좌를 동결시키는 거지만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 단어를 뭐랄까 확장해서 써요. 아, 의미를 확장해서요? 네, 한 인간의 정신,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이걸 다 빼앗아가고 질식시키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무기처럼 쓰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 압류라는 단어가 길동의 현실을 처음으로 강타하는 순간 그게 바로 아침에 들른 동네 구멍가게였죠. 네, 맞아요. 소설 초반을 보면 작가가 퉁 빈 밥솥의 그 서늘한 공기나 가게의 쿵쿵한 곰팡이 냄새 같은 이런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길동의 절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라멍 한 봉지를 사려던 그 순간 딱 한 번의 카드 거절로 그를 사회 시스템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 사실이 계산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공개적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의 그 모멸감이죠. 소설에서 가게 주인의 시선을 전염병 환자나 거지 보듯 훑어내리는 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사회적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사회적 죽음이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이제 거부당하는 거죠. 그 가게 주인의 반응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냥 무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주인 역시 이 팍팍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매일 외상이랑 씨름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어떤 날카로움 같은 거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길동의 시선으로만 서술하기 때문에 주인의 사정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약자들끼리 서로를 핥히게 만드는 그 시스템의 구조를 암시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작은 가게에서의 모멸감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압박에 뭐랄까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길동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되죠. 네, 바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이 설정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조직이 역설적으로 한 개인의 생존, 당장의 아침 식사마저 막아버린 셈이니까요. 그렇죠. 시스템의 그 비인격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길동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담당자의 반응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 통화 장면. 네.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떨어지 같은 놈들 많아. 큰일! 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요. 허... 길동의 그 절박함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귀찮은 민원 하나로 처리돼 버리는 거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진짜 압박이 시작되죠. 스마트폰이 막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화면에 모르는 번호들이 줄지어서 떠오르고요. 도시가스, 통신요금, 캐피탈 대출, 정말 빚의 그물망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작가가 이 빚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순서요? 네,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는 생존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공급 중단 경고, 둘째는 사회적 연결망인 통신 발신 정지 예고, 그리고 마지막은 고금리 사금융인 캐피탈의 법적 조치 통보. 이 순서로 압박이 들어와요. 와, 이건 현대사회 시스템이 한 개인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지 그 무서운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그러네요. 생존을 끊고 관계를 끊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숨통을 조이는 순서군요. 이쯤 되니 길동의 정신 상태는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가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강제 로그아웃 중이었고 영혼은 데이터 한도를 초과해 속도 제한이 걸린 것처럼 버벅거렸다. 잠시 멈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빗독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를 데이터 속도 제한에 비유하다니 이보다 더 현대적인 절망의 모습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공감 가는 표현이네요. 모든 것이 막힌 이 상황에서 길동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좀 다른 길을 택하죠. 네, 그게 바로 길동의 첫 번째 저항입니다. 소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압류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마저 압류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전하는 대신 남은 교통카드 잔액을 털어서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향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무력하게 그냥 질식당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겠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인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설렘일지도 모를 상자들이 길동에게는 오직 생존을 위한 벽돌이었다고 묘사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의 노동이 얼마나 처절한 저항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꼬박 이틀을 일해서 일당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밥부터 사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게 건강보험 미납금의 일부를 무통장 입금하는 거였죠. 굶주림의 고통보다 압류라는 그 사회적 낙인의 고통이 더 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몇 시간 뒤에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노동으로 시스템의 족쇄를 끊어낸 겁니다. 최소한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성공한 거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길동이 편의점 빵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길거리 TV에서 대규모 부자 감재랑 낙수 효과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죠. 이 장면의 대비가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이틀 밤낮으로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겨우 계좌 압류를 푼 사람 눈앞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 혜택이 언젠가 아래로 흘러내릴 거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부조리가 있을까요? 이때 작가의 시선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소설 속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늘에서는 금가루가 떨어진다는데 아래에 사는 서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나 고압적인 멸시뿐이었다. 정책 이반자들이 말하는 그 국민이라는 단어 안에 길동 같은 사람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아주 냉소적인 목소리죠. 국가가 말하는 거대한 담론과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의 그 엄청난 괴리, 그 심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의 생명줄 같은 통장은 가차없이 올가매는 시스템, 여기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길동의 내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명승보감 구절을 떠올리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이 구절이 그에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가와요. 국가나 정부 같은 외부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이제 완전히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력과 존재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시선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국가는 있는데 정부는 없구나라는 독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나를 보호해주는 정부는 없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제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오늘 저희는 길동이라는 인물의 단 하루를 통해서 거대한 경제 논리 아래 한 개인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존엄을 지켜내려 하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텅 빈 밥솥에서 시작된 절망이 카드 거절의 모멸감, 시스템의 비인격적인 압박을 거쳐서 결국 자신의 육체 노동으로 압류라는 족쇄를 풀어내기까지의 여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지 그 알고리즘까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은 길동이 다시 그 텅 빈 밥통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여운을 남기죠. 내일 또 어떤 형태의 압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는 그 문장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마지막 문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내일을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그것만이 이 씁쓸한 세상에서 길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저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버티고 내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설 속 길동의 저항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서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형태의 보이지 않는 압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있는 유일한 저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